버블이 된 경우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글과 오픈 AI의 이 뭐 언어 모델 경쟁도 계속 치고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또 오픈 AI도 이제 GPT 2.5점이 네. 내려왔고. 근데 이거는 좀 어디에 더 애정이 가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구글 쪽에 좀 더 애정이 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싸움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오픈 AI가 챗GPT 5.1을 지난주에 내놨지만 구글이 다시 승기를 잡은 상태기는 한데 사실은 그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개빈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가 나와서 GPU랑 TPU에 대한 얘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핫해졌었는데 그거를 저도 한번 봤는데 합리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요지가 뭐냐면 아직까지 블랙웰 GPU를 제대로 활용해서 만든 지금 그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미나이의 승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인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블랙웰은 이제 막 고객사에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칩이 나오면 그 칩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배치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낸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낸 업체가 있으면 제미나이를 다시 제낄 수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인데 이것도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누가 이겼다, 누가 뭐 졌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논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는 무조건 때려박는 투자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수익성도 챙겨가면서 GPU를 쓰더라도 그런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 컴퓨터 최신형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 다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죠. 예. GPU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근간이 되는 그런 뭐 언어 모델도 그렇고 자신들만의 특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돈으로 벌면서 보여줘야 하는 거고 오픈 AI랑 구글은 사실은 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그렇죠. 아직 뭐 꼬린 지점이 보인다? 누가 많이 앞서가고 있다? 초격차다라고는 그렇게까지는 누구도 말할 보기 수는 힘들죠.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두 개 경쟁사가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그치, 때 또. 후생은 플러스인 거 저희한테는 아닌가요? 좋죠. 네. 투자자한테는 그렇죠. 좋죠. 네, 경쟁이 계속 격화될수록 좋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구글도 제미나이 3.0 선보이고 나노바나나 뭐 베오 3 뭐 이런 거 보여주고 그걸 이제 TPU로 돌렸다. GPU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또 한번 이제 쇼크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기대감도 한 몸에 받았고 네네. 거의 달러도 그 주가도 330달러까지 갔다가 그렇죠. 최근에 거의 이제 300달러 막 깰랑말랑까지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진폭해봐 10%도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사람들 뭐 투자자 이제 욕심으로 봤을 때 아니 그렇게 좋다는 구글은 그걸 왜 빠지는 거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구글이 최근에 빠진 게 구글의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그 AI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정이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좀 중요한 국면 전환 구간이기 때문인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이 싸움은 구글이랑 오픈 AI랑 뭐 또 뭐 XAI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그 싸움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등락은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승기를 잡을 걸로 생각되는 업체라면 그 업체는 계속해서 쭉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실 것 같아요. 길게 보고. 네, 길게 보고. 네. 아까 그 엔비디아 사서 이제 까먹었던 그분처럼 그렇죠. 사서 까먹어야 되는데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억력이 좋아요. 아니 그래서 이 구도가 되게 재밌어요. 엔비디아의 GPU랑 구글의 TPU, 네. 오픈 AI의 그 저기 뭡니까 챗 챗GPT랑 구글의 제미나이. 근데 여기 구글은 다 겹쳐요. 이걸 이제 진영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의 중심, 승리의 가능성, 승리의 가능성이요. 있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조금 더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구글은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 회사죠. 네, 제일 밑단의 칩부터 TPU부터 그 윗단으로 올라가면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그 윗단에는 제미나이 모델이 있고 그 윗단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움직이는 방향이나 이런 게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M7 중에 AI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AI 사이클 시작된 게 구글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2017년에 트랜스포머. 나온 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때문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구글이 만든 거기 때문에 구글이 가장 최적화된 칩을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경쟁력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비용 효율성,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구글이 그거를 가장 먼저 증명하기에 좀 좋은 포지셔닝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도 구글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네네. A부터 Z까지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만의 더 뭔가 효율화, 특화 하는 그쵸. 것도 더 용이할 테고요. 맞습니다. 진짜 구글은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웨이모, 없어요. 뭐 자율주행차도 하고 아, 그렇죠. 아마 많이들 모르시겠습니다만 스마트폰도 있어요. 그렇죠. 폴더블 폰도 네. 있어. 픽셀. 안 팔려서 그러지? 네. 어. 참 안 팔려요. 네, 참 안 팔려요. 네. 아니 책에도 보니까 구글 대 클라우드 가지고도 구글 대 아,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맞습니다. 구글 대 아마존, 음. 또 그다음에 AI 광고 구글 대 메타, 아마존 뭐 이렇게도 비교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항상 앞에 구글이 나와요. 아, 그쵸. 이건 애정을 숨기지 않으신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애정이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글이 정말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오픈 AI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연합군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뭐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디즈니랑도 네네네, 이제 맞아요. 지분 투자도 하고 네. 또 어도비랑도 같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플러그인이니 뭐니 막 굉장히 음. 다른 회사들을 많이 붙였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오픈 AI나 구글 말고 우리가 조금 이제 내년에 됐을 때 이런 기업들도 뭔가 좀 주목받을 수 있겠다 하는 좀 그런 섹터들이나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보고 있는. AI 안에서요? 네. AI 안에서는 저는 데이터가 엄청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레딧을 예를 들어보면 레딧이 대표적인 이 데이터를 AI 업체들한테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레딧의 AI 모델들이 우리가 지문을 입력을 하면 막 얘 혼자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디서 막 사이트 뭐 링크 네, 나왔다가 네, 들어갔다가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정보를 캐내는 과정인데 그렇죠. 이 정보를 인용하는 사이트 중에서 탑 2가 레딧이에요. 탑 1이 위키피디아거든요. 네, 네. 근데 위키피디아랑 레딧이랑 비교할 수 없는 레딧만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실시간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한테 어제 테슬라 주가 왜 올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위키피디아는 절대 대답 못할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레딧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레딧으로 트래픽이 몰리면서 유저들을 많이 몰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이 책에도 적었지만 하고 싶은 투자 중에 하나가 골드러시에서 리바이스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애. 그게 엔비디아였고. 그게 엔비디아였고. 음. 근데 지금 AI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캐펙스 못지않게 데이터가 중요해요. 이 데이터는 그리고 태생적으로 많이 확보한 애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또 데이터를 쌓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누가 이기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포지셔닝 중에 하나가 또 이 데이터를 보유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레딧처럼 아니면 뭐 X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앞으로 점점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경쟁이 격해질수록. 결국에는 퀄리티 있는 응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독점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레딧도 상장사예요. 네, 상장사입니다. 이 레딧이 그 2020년도에 밈 투자했을 때 거기서 네네, 엄청 맞아요. 많이 그때 해갖고 핫해졌죠. 끌어올린 네. 회사잖아요. 월스트리트 배치. 네. 네네.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역시 모이다 보니까 이른바 우리가 왜 말뭉치라고도 표현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뭐 판매하는 단위 막 이렇게도 맞아요.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더 많이 모이는 것처럼 규모의 효과도 거기서 또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골드러시의 청바지 만들어 파는 회사가 돈 벌었던 거 이제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에서 일종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레딧도. 그렇죠. 네. 예, 그 투자하실 때도 뭔가 보면 이제 뭐 포트폴리오 뭐 비중 네네네. 이런 걸 이제 짜고 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보통 한 몇 개 종목 이렇게 담아가세요? 고객 랩 랩 운영할 때요. 저는 보통 10개를 안 넘으려고 하기는 하고 그리고 보통은 한 6, 7개 정도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고액 투자들이 있는데 네네. 아, 네네. 그게 이제 미국 주식의 장점이에요, 또. 이게 워낙 유동성이 거래량 많으니까 많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 자주 바뀌어요 혹시?
포트폴리오가요? 네. 꽤 자주 바뀝니다. 그래요? 네, 이게 한번 끌고 가는 종목은 오래 끌고 가는데 이 책에서도 적었지만 시장에 좀 순응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장세에 살았다가 샀다가 맞게. 네, 장세에 맞게 지금 좀 시장에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런 거를 좀 날을 세우고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쭉 우상향하는 장세는 힘있게 홀딩. 그쵸, 그쵸. 그게 아닐 때는 계속 빠르게 그쵸. 좀 더 변화하고. 나은 친구로 옮겨가고. 되게 유연하게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려운 게 사실은 지금 어떤 장세인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 지나고 나서 보면 명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네. 몰라.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거 되게 고민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이 내놓는 결과를 일단 따라가요. 작년이었죠. 그 엔캐리 스태가 네. 작년이었죠. 네네. 8월 5일. 네. 24년 8월 5일. 엔캐리 때 원래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아예 거론도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청산이 되니까 아 이거였구나 뒤늦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인이 결국엔 엔캐리 트레이드였던 거거든요. 네네. 그때 채권금리는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주식이 올랐던 건데 그때 만약에 채권금리만 보면서 아, 유동성 축소 구간이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최대한 낮춰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장이 오르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라도 해석을 해가지고 일단은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에 일단은 올라타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결과는 나중에 밝혀지더라고요. 제가 뭐 너무너무 부자고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주도한 그 기관 투자자들을 아는 아니. 사이였으면 그거를 알고 투자를 했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희 같은 보통의 투자자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시장이 다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이유는 당장은 못 말해줘도 일단은 보여주기는 해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거를 어떻게든 따라가 보자라는 게 이제 제 좀 투자 철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밤에 잠 안 자고 뉴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또 이제 PB들도 수수료 받는 거고. 그렇죠. 네. 또 열심히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주목을 하는 게 또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여기 책에도 그 한 단락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구글도 그 윌로우 네네네. 칩이라는 거 있고 네. 또 그게 한동안에 되게 반향을 던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구 역사보다 더 오래 걸릴 만한 그 뭐 계산도 몇 뭐 개 5분 만에 쓰고. 해냈다. 네네. 물론 그게 돈이 되려면 굉장히 먼 미래 이야기일 텐데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리게티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또 구글이 갖는 또 매력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비교하자면 좀 어때요? 아, 다른 리게티나 이런 예, 종목들이랑요? 아, 솔직히 이거는 제가 양자 컴퓨팅에 엄청난 뎁스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구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양자를 공부 안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적어 놓은 건데, 일단 제 상식 기준으로는 누가 이길지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구글이 그래도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확실히 제가 책에 그 양자 컴퓨팅을 넣은 이유가 빅테크 업체들이 다 양자 컴퓨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이유가 우리가 자율주행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전기차 전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실 자율주행이 없으면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깔려있는 인프라도 없는데. 네.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전장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예. 그것처럼 AI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산이거든요. 결국에는 더 많은 연산을 하려고 더 좋은 GPU, 더 좋은 TPU를 개발하는 건데 그 연산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모든 이 AI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은 양자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버는 돈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빅테크들은. 그렇죠. 그래서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이나 에너지 그리고 뭐 인력 이런 것들이 중소형 업체들보다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면 구글이 이런 성과를 낸 것도 아 얘네가 그만큼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거죠. 자본력의 차이가 네,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네네. 테슬라도 AI 주긴 AI 주잖아요. 그룹도 네네네.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AI 빅테크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뭐 테슬라는 사상 날아가고 최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 거는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 기대감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막 최근에 뭐 영상도 공개가 되고 일론 머스크가 뭐 사람 없는 운전자 아예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핫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정말로 그 자율주행을 제대로 구현을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낸다고 하면 지금의 상승이 진짜로 정당한 상승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AI라고 하는 거대한 사이클을 좀 페이지를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는 그 제너러티브 AI, 챗 GPT가 만들어낸 그 생성형 AI였어요. 생성형 AI에서는 그냥 질문을 하면 사용자가 답변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얘가 먼저 제안을 해줍니다. 알아서. 네. 너 일정 오늘 이렇던데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러면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예약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사실 에이전틱 AI 단계에서는 이 AI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크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이 AI가 정말로 생산성을 높여주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스크린 안뿐만 아니라 스크린 밖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결국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피지컬 AI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I의 최종 단계는 피지컬 AI가 될 것 같은데 그 피지컬 AI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오르는 거는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이제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피지컬 AI까지 우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네,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사상 최고치인데 네, 그렇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온 거는 대부분이 자동차, 전기차라면 네, 뭐 기존에도 기대감은 다 반영이 돼 있었겠으나 자율주행이 실현이 된다라면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그렇죠. 테슬라가 되게 똑똑하다고 저는 느꼈던 게 네. 머스크랑 트럼프가 되게 이 밀월 관계가 있었잖아요, 원래.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는 트럼프가 각 국가들이랑 관세 협상을 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관세 협상의 조항 중에 하나로 너네 자율주행 규제 풀어줘를 넣어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모델 S랑 X 그 미국산 그쵸, 자율차면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되잖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막 리뷰들 많이 나오잖아요. FSD. 그런 게 한미 FTA 협상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미국산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조항들을 다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FSD가 실현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환경을 많이 구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타십니까? 아니요, 테슬라 타진 않는데 타고 싶습니다. 이걸 한번 타야 되는데 이거. 이 옆에 테슬라 이렇게 이거. 열리는 거. 벌윙도 이거 한번 네. 모델 X 타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른 건 너무나 당연하고 1조 달러? 네네. 예, 그렇죠. 오를 수도 있겠다. 뭐 스페이스 X도 이제 뭐 주관사 그쵸. 선정한다고 저기 뭐야 상장하기 위해서. 네네. 여기서 또 스페이스 X 상장을 하게 되면 또 투자할 만한 미국 주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빅테크죠. 스페이스X도. 또 돈을 실질적으로 잘 벌고 있는. 네, 맞아요. 투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거기는. 그쵸. 돈도 잘 벌고. 이게 미국 주식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아이디어가 생각하니까.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네. XAI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쵸. 그쵸. 네. 내년에 그러면 미국 시장 유동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유동성 자체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내년에는 유동성 환경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보다 더. 네. 네. 최근에 그 12월 1일부터 연준이 그 QT를 중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RMP라고 하는 단기 이제 작은 유동성 공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는 미국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슈긴 하지만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 선거가 진짜 더 중요해졌어요. 그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위 50%도 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지율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점점 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트럼프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이번에. 본인이 이제 벌려놓은 것들이 절대로 이 2년 안에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벌려놓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유동성 환경이거든요. 그러려고 이제 최근에 뭐 연준 이사도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동향들을 봤을 때 내년도 유동성 환경은 아마 되게 투자자들한테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1기 때의 중간 선거랑 네. 2기 때의 중간 선거가 진짜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죠. 네. 만약에
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지면 바로 이제 레임덕 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남은 2년은 거의 뭐 네. 레임덕이다.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괜히 이제 왜 블러핑 날린다는 게 네네. 삼선도 할 수 있다. 그게 헌법상으로 안 되는 건데 맞아요. 방법이 있을 수 있대 막 이렇게 블러핑 날리는 게 레임덕이 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말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지. 더더욱이 유동성을 또 풀면서 음. 증시를 또 부양할 가능성. 그쵸. 그래서 말로는 뭐 기준금을 1%까지 내려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그쵸. 근데 그게 또 실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진짜. 만약에 연준 이사가 정말로 트럼프의 입맛대로 바뀌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트럼프의 그 신복 스티븐 미란이 예, 들어갔잖아요. 심어놨죠. 매 FMC 때마다 50bp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나홀로.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원한다면. 그래서 유동성도 되게 좋게 보시는 거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우려도 하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까지는 좋으나 너무 또 유동성 랠리로 가버리면 진짜 그때야말로 버블을 걱정해야 될 때 아니겠는가. 그쵸, 그쵸. 이렇게. 근데 유동성이 이게 우리가 유동성 장세를 최근에 겪었던 게 2020년이잖아요. 코로나 유동성 장세. 그때랑은 조금은 다른 유동성 장세가 올 거예요. 그때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경제를 살리자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그쵸, 그때는.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 돼. 아니면 금융위기야. 이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투입했던 건데 지금 유동성을 투입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정책을 밀어주기 위해서예요. 그 가장 앞단에 있는 게 AI고 그 뒤에는 뭐 양자 컴퓨터, 드론, 우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2020년에 유동성이 유입됐던 그런 형태는 시장 전반을 들어올렸다면 이번에는 트럼프가 밀고 있는,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섹터로만 유동성이 선별적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섹터로만 버블이 올 수 있습니다. 버블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섹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는 AI가 뭔가 자본주의 논리를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자본주의 논리를 그건 떠났다고요? 무슨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투지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 아닌 단계가 됐어요. 국가적인 단위에서. 중국한테 지면 이게 패권을 뺏겨버리는 싸움이 돼버려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져버리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패권을 뺏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거는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지. 그 프레임은 절대로 그쵸. 가져가면 안 되죠. 돈을 네. 벌기 위한 투자는 넘어섰다. 네, 패권과 군비 경쟁,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맞습니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겠네요. 그쵸. 훨씬 더 무섭고 버블이 강력할 수 오더라도 있죠. 더 네. 크고 강력하게. 그쵸.